네, 올 시즌을 여는 첫 번째 개막 대회 하나원통신대 투니버스 스타리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개막전 경기에선 최진우 선수가 그 경험을 앞세워서 첫 승을 따냈고 이제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 나설 선수는 김동구 선수와 변성철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김동구 선수입니다. 지난 대회도 출전했기 때문에 잘 알려진 선수입니다. 베이컴 소속이고요. 난키라는 잘 알려진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란을 조종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예선에는 김감용 선수와 유리현 선수에게 연승을 거두고 올라갔습니다. 변성철 선수는 골드뱅크 소속입니다. 예선에서 최정원 선수와 남유성 선수를 2대0으로 완파하고 본선에 진출해 있습니다. 저그를 주로 사용하는 선수입니다. 자, 김동구 선수와 변성철 선수의 대결입니다. 김동구 선수는 지난 대회 16강에 진출했었던 그런 선수인데 이번 예선에 통과했던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나머지 11명의 선수는 모조리 탈락해요. 자, 그런 만큼 지난해에 이어서 그 실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기? 김동구 선수 사실 지난 대회에서는 좀 운도 안 따르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대회에서 글쎄 운이 따라줄지, 그리고 또 많이, 또 계속해서 연습을 해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맵, 다크스톤이라는 맵입니다. 네. 다크스톤이라는 맵은,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세 종족에게 있어서 공평한, 동등한 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제 적으로서는 바로 이제 계단 밑에, 제가 앞마당이라고 표현하는 그곳에 멀티가 없다 그래서 저거는 불리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저가 불리해진 게 아니라, 유리했던 상황이 공평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맵에서 지난번에, 하이텔, 연말 최강자전에서, 저그가 우승을 했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세 개 종족이 골고루 자신의 실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맵입니다. 다크스톤 스페셜은 두 번째 경기인데, 자, 김동구 선수와 변성철 선수. 김동구 선수는 역시 테란을 선택할 테고, 변성철 선수 역시 저그를 선택할 테고. 그렇죠. 네. 원래 주종족이 이 두 선수는 명백히 정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김동구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보통의 선수들이 정해진 빌드에 의해서 플레이를 하는 반면에, 네. 이 김동구 선수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활용처럼 튀는 항상 감각적으로 변칙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도 아마 그런 플레이를 할 것 같고요. 이 네. 변성철 선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은 선수였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굉장히 연습량이 많은 선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연습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오늘 변칙 플레이어와 그리고 전통적인 정통파 스타일의 대결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실력도 실력입니다만 우리 첫 번째 경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경험의 차이라든지 이 경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 맵을, 많이 분석을 했느냐, 그리고 이 맵에서 연습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이 맵에서, 어떠한 종족을 상대할 때는 나는 이런 전략, 저런 전략, 이런 전략 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상을 해놓고 또 때에 맞춰서 이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변화 이렇게, 유연하게 이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이렇게 나왔느냐. 이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요. 변성철 선수 같은 경우는, 이런 방송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는 이 기회도 이제 별로 없었어가지고 약간은 좀 긴장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맵에 대한 이해도가 김동구 선수에 비해서, 게임 전에 얘기를 해보니까 약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떠한 변수로 작용을 할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저는 김동구 선수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네. 어차피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상대방과 경기를 치르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신과의 싸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경기입니다. 김동구와 변성철 선수의 경기를 지금부터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로통신대 투니버스 스타 오늘 두 번째 경기입니다. 김동구 선수와 변성철 선수의 대결입니다. 왼쪽에 앉아있는 이 선수가 바로 김동구 선수입니다. 베이컴 소속 난키라는 그 아이디, 잘 알려진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회 16강 진출자 우연히 변성철 선수는 골드뱅크 소속입니다. 예선에서 최정원 선수와 남유성 선수에게 2대0 셧아웃을 시키고 올라온 선수입니다. APGL 7위, 도스포츠 서울대 3위를 차지한 경력이 있습니다. 김동구
김동구 선수와 변성철 선수의 대결, 테란과 적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켜보겠습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김동구 선수의 진영부터 보입니다. 김동구 선수의 진영은 약 2시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테란을 선택한 김동구 선수. 자, 변성철 선수의 진영입니다. 김동구 선수의 진영과 거의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 10시 방향이 변성철 선수의 진영입니다. 변성철 선수는 잘 이겼어요. 네, 저그 유저입니다. 변성철 선수가 아마 이거 16강에 진출한 선수 중에서는 외모로는 최고가 생각이 듭니다. 외모만큼 그 실력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자, 다크스톤이라는데 이 맵의 기본적인 유형을 좀 설명해 주시죠. 기본적인 유형은 가장 잘 알려진 맵은 로스트템프라고 비슷합니다. 네. 메인 베이스가 평지로부터 이렇게 솟아있고요. 그리고 그 메인 베이스로 러시를 들어가려면은 좁은 입구를 지나쳐야 한다는 거. 그래서 입구를 또 테란이 막을 수가 있지요. 예, 그러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섬 멀티도 몇 군데 되고요. 네. 가장 결정적으로는 앞마당이 없고 뒷마당이라고 할까요? 약간 돌아가야지 미네랄과 가스를 동시에 채취할 수 있는 멀티가 있다는 점. 그리고 또한 미네랄이 본진에 이제 메인 베이스에 미네랄이 추가했습니다. 그래갖고 프로토스로서도 상당히 할만한 그런 맵이죠. 네. 최근 대회를 좀 분석을 해보면 저그 유저가 우승하는 경우가 참 많고 프로토스가 조금 주춤한 그런 상태인데 이 첫 경기에서 이 테란을 상대하게 된 변성철 선수나 첫 경기에서 적을 상대하게 된 김동구 선수. 글쎄요. 양 선수의 입장이 조금 다르겠죠. 지금 같은 경우 굉장히 재밌게 됐는데요. 김동구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입구가 아니라 이 입구 주위에다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지금 커맨서 주위에 이렇게 건물을 짓는 이런 기본적인 테란의 형태로 나간단 말이에요. 네? 변성철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글링을 6마리 만들었습니다. 어허. 보통 저글링을 만들지 않고 러커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러커가 훨씬 빨리 나오고 더 강력한데 네. 근데 저글링을 저렇게 만든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테란이 저글을 상대할 때 입구를 막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입구를 막고 있는 테란의 어떤 건물 짓는 SCB라든지 아니면 건물 자체를 저 저글링으로 아주 이 빠른 저글링으로 공격을 하면서 많은 타격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테란의 빈도도가 진행되는 거를 굉장히 진행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근데 안타깝게도 말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저글링이 약간 돌아갔네요. 그렇습니다. 자, 최고 선수의 진영에 진입을 합니다. 자, 저글링 4마리다, 5마리입니다. 6마리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마린 한 명을 마치었고요. 자, 지금 이제 SCB를 이용해서 수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동구 굉장히 위기인데요. 네, 지금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자, 변성철 선수 초반 러시입니다. 그 초반에 저글링 6마리를 이용해서 러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선수 위에 빠졌습니다. SCB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동구 선수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네, 테란 2기가 더 남아서 수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저글링이 4마리가 남았습니다. 자, 김동구 선수 SCB를 많이 입고요. SCB가 5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기 남았습니다. 김동구 선수 이렇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데요. 저글링은 2마리가 살아남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대편의 빙빙 돌려서 공격하는 변성철 선수입니다. 수비를 하고 있는 김동구 선수, 그렇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자, SCB로 수비를 해내고 있는데요. 자, 저글링을 계속 보내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중간전에 저글링이 경기가 끝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김동구 선수 시작하자마자 극초반에 변성철 선수의 러시를 막지 못해서 그대로 GG를 전환하고 맙니다.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변성철 선수입니다. 네, 이 처음 시작부터 아주 파란만장한 그 이변을 예고합니다. 김동구 선수가 시작한 지 단 5분 만에 무릎을 꿇고 나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네.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예, 이 변성철 선수 아까 뭐 게임 전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네. 사실 이 지도에 대한 특성과 이해를 김동구 선수보다 사실은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탁 결심을 했나봐요. 그래서 지금 이 게임 장면에서
오드론을 했거든요. 오드론 저글링 러쉬를 했는데 그것도 저글링 상당히 돌아갔어요. 네. 다른 데를 가려다가 뒤늦게 발견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김동우 선수가 막지 못한 것은 마린이 2마리가 나온 상태였거든요. 네. 좀 안일한 플레이어가 아니었나. 너무 안심하고 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저희가 사실 경기 시작 전에 김동구 선수의 우세를 점쳤는데 정말 예상을 뒤엎고 첫 번째 이변이 나왔습니다. 경기장을 좀 다시 보면서 네.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이죠. 초반에는 양 선수 건드를 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방금 전에 김도영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드론, 6드론째 이제 스포닝크를 쳤단 말이죠. 아니죠. 5번째 드론은 아니고, 지금 보시면 드론이 5개란 말입니다. 지금 드론을 만들고 있지 않군요. 그런데, 예, 그렇죠. 라바가 지금 3이 있는데 드론을 만들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아하. 5마리의 드론으로, 152, 미네랄 150일 때까지 지금 미네랄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오버로드를 이제 한쪽 방향으로 날리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 6마리의, 6개의 저글링을 만들게 되면은, 드론을 한방향으로 정찰을 보낼 겁니다. 네. 그리고 저글링은 오버로드가 가고 있는 방향, 그리고 한 마리의 드로인이 가고 있는 방향이 나머지 한 방향으로 저글링을 달리는 거죠. 네. 그러다가 발견을 하게 되면 그때 그 저글링이 돌아가더라도 그렇게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찍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드론이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들어진 드론에서 네. 표시된 거죠. 아하,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저 에그가 이제 하나 있는데 그것도 드론이기는 드론일 거예요. 네. 김동구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적을 상대로 테란이 이제 마린 위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정상적으로 투바락을 갔어요. 가고서 마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막았다는 것은 네.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보시면 드론이 한 마리 나갔지 않습니까? 저 드론은 정찰이라는 겁니다. 어허. 사실은 그 저글링이 바로 김동구 선수의 베이스로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5시 방향 쪽으로 좀 가다가 미니맵을 보고 있으면 예. 아래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단 예, 말이죠. 저것은 드론이고요. 저 드론은 이제 7시 방향으로 정찰을 가고 있는 거고요. 6마리 저글링이 나오면은 일단은 변성철 선수는 5시 방향으로 달렸어요. 네.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오버로드가 도착을 딱 하니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가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머린이 2기나 나와 있었고 김동구 선수가 충분히 막을 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김동구 선수가 조금 이제 허를 찔렸다고 할까요? 좀 당황을 했는지 제대로 대처를 못했어요. 잘못 보내고 있죠, 지금. 예. 저글링을. 지금 단발의 차이인데, 김동훈 선수가 사실 SCB 하나로 전선을 보냈는데, 변현수 선수는 사실 모험이거든요. 그렇죠. 네. 김동훈 선수의 SCB가 달리고 있는 저걸 발견했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스 템플처럼 입구가 정해져 있는 그런 라인인데 입구 쪽에서 배럭을 지을 수는 없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 김동훈도 저 나와 있는 머리를 애초에 SCB 사이에다가 넣어서 켰어요. 너무 허무하게 잃어버렸어요. 예. 지금 이 장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린 마린 3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잃었거든요. 김동훈 선수가 지금 초반에 이 방심을 하다가 아주 뼈아픈 인정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김동훈 선수가 컨트롤만 제대로 했으면 남승을 쳤습니다. 지금 사실 저 상황에서도 싸우면 안 되고요. 마린이 나올 때까지 이 SCB를 돌렸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마린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막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거의 모든 SCB를 잃고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자원이 남은 것이 될 테니까 경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네, 김동구 선수, 글쎄요. 사실 지난 대회에서도 그렇게 썩 운이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이 첫 경기에서 도안이면 모식의 상대편의 전술에 그만 날려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근데 꼭 도안이면 뭐라는 전술은 아니었고요. 변성철 선수도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었던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다크스톤이라는 이 입구가 있고, 그리고 노스템프라고 약간 유사한 이런 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중후반으로 가면 테란이 유리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러쉬거리가 짧아요. 러쉬거리가 아주 짧기 때문에 초반에 강력한 저글링이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빌드 오더인 어떤 7드론이나 8드론 스포닝 풀의 저글링 러쉬였어도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지금 5드론을 했는데 말이죠. 5드론이 조금 돌아가더라도 5드론의 저글링이 돌아가더라도 7드론 정도의 속도로는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생각을 변성철 선수가 어느 정도 하고 간 것 같고요. 김동구 선수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예 게임을 끝인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빨리 상대편이 초반 러시를 하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김동구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이 벤치 플레이, 아주 감각적인 플레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코리아오픈 경기 때도요. 이 스노우바운드에서 패스트 다툼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조의 경기, 2경기를 중계방송을 해드렸는데, 결과를 놓고 살펴보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당초에, 사실, 1조의 최진우 선수가 가장 강력한 8강 진출 예상자였고, 김동구 선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오늘 패배를 하면서, 변성철 선수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참 재미있는 경우는 네. 첫 번째 경기도 그렇고 두 번째 경기도 그렇고 나름대로 상대방의 허를 찌른 전술이 승리에 아주 밑거름이 된 두 경기였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최진우 선수의 승리. 지난번 대회 우승자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 대회에 참가자의 승리가 하나 있었는가 하면, 또 이번 대회에 새로 올라온 선수가 승리를 한번 또 거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전적을 정리해보면, 최진호 선수와 변성철 선수가 1승씩을 먼저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김동구 선수와 임정호 선수가 1패씩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제, 8강에 과연 어떤 선수가 진출을 하느냐가 관건인데, 조 1, 2위에 두 선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잘하면 다음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는 이 8강 진출자가 가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 가려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금 오늘에 있었던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한 선수가 이제 아주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죠. 네. 하지만 지난 대회를 보더라도 첫 경기에서 패배를 하고도 8강에 진출한 선수가 두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첫 경기에 졌다고 해서 굳이 뭐 실망할 필요는 없지요. 네. 또 우승을 했던 최진우 선수도 사실 16강 예선에서 패배한 전적이 있거든요. 예, 네. 그때 첫 경기는 물론 그때 최진 선수가 이겼지만 네. 두 번째 경기를 졌었고요. 그렇습니다. 국기봉 선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경기에 졌었죠. 예. 네. 이무진 선수에게 플레이어를 당했는데 그렇게 상처를 많이 입고 올라간 선수들이 사실 결승전에 붙었다는 것을 볼 때 연승 행진을 거두면서 올라간 선수가 한풀 꺾였을 때는 그 돌이킬 수 없는 연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최윤 선수와 변성철 선수 1승씩을 거두었고, 김동호 선수와 임정호 선수는 1패씩을 당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어떻게 치러지게 됩니까?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승리한 선수 그리고 패배한 선수 이렇게 갈려졌는데 네. 다음은 승리한 선수와 패배한 선수, 승리한 선수와 패배한 선수 이렇게가 이제 경기를 하도록 지금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진우 선수와 김동구 선수가 그렇죠. 경기를 갖게 되죠. 예. 변성철 선수와 임정호 선수가 경기를 갖게 되는데, 글쎄요, 일지요, 다음 경기가 어떻게 될 걸 글쎄요, 보십니까? 뭐 최진호 선수와 김동구 선수 일전에 게임을 해봤고요. 네. 물론 이 게임을 해봤을 때 전력상으로는 최진호 선수가 앞서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변철 선수와 임정호 선수, 이 두 선수는 사실, 대회 처음 나온 선수들이고. 예, 그리고 또 두 선수가 저그거든요. 이 왜 1조가 이 접전이 예상되냐면요. 저그 유저가 많기 때문에 네. 저그 대 저그가 많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변수가 많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로통신 대 투니버스 스타리그 개막전 경기 두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내일도 여러분께 중계방송을 해드립니다. 내일은 2조의 경기가 될 텐데, 2조에서는 국기봉 선수와 기욤 패트리 선수의 대결. 이게 빅게임이네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16강전에서는 가장 기대되는 게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민 선수와 유병옥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기욤 패트리 선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에도 뭐 이기석 선수가 세계대회 우승한 경력이 있으나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자는 그를 예, 그렇죠. 기욤 패트리 선수입니다. 일전에 개인적으로 이제 좀 약간 장난스럽게 이 쌈장 이기석 선수한테 기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기석 선수가 최고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기석 선수에게 그러면은 기욤에게 이기느냐 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라고 하는데 약간 이 좀 씁쓸한 미소가 났다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쌈장 이기석 선수가 두려워하는 기욤 패트리 선수의 진면목을 내일 투니버스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내일 2조 경기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1조 경기는 여기서 중계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통신이 출전하고 투니버스가 주관을 합니다. 월간 PC방이 후원을 하고 또 삼성 싱크마스터에서는 모니터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로 통신 대 투니버스 스타리그 앞으로 더욱더 멋진 경기를 함께 중계방송해야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개막전 경기 중계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이테크적인 요소를 가미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신경을 썼습니다. 분위기를 맞추는데. 그래서 하이테크적인 요소에는 무슨 금속 재질이나 그다음에 무채색을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오늘 작전은 그냥 900보로 새로운 맵에 대한 느낌.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어차피 저도 안 좋은 거는 남들도 안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노력들 누가 많이 하느냐 그죠? 새로운 맵이니까 가장 궁금한 맵이죠? 홍보라? 했었거든요, 공사? 그리고 작은 손을 잡아줘요. 신경요자 앞에 눈물이 나주면 조금 분석을 해봤거든요. 저글링 아르케이션을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맵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저글링을 쳐보려고 생각했으니까 뜻대로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쉽게 그래도 나가가지고 나도 특별히 좀 답변을 전성철씨랑은 예전에 몇 번 해가지고 다졌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아요, 승률이. 제 팬층이 그렇게 국한되어 있는 그런 단점이 진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가는 여성들이고요. 전수 있는데 제 오피스는 10대 이상이 10대 미만이 어린 분들로 많이 가는데 문명아 씨 인지하는? 하지만 장기전을 하게 되면 땅의 상당 물량 내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같아요. 초반에 빨리 끝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생각하다 보면 머리에 잘 무조건 밀어 작전이지.